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인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화창한 날 7월의 두 번째 영상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저기 얼마 만에 뜬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인지 모르겠어요. 남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해 피해가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움직인 식물들이 많았는데 비 피해 소식에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해서 오디오까지 촬영을 못하고 어제 영상만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오디오는 지금 말로 설명을 하는 장면으로 이 영상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 모습 함께 보고 오늘은 물주기를 하다가 화분을 쓰러뜨려서 병솔나무 화분을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을 붙여보는 장면을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도라지가 햇빛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어제보다 더 오각형의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를 만한 크기에서 부쩍 많이 자랐어요. 어제는 이랬던 꽃망울들이 조금씩 더 자란 도라지를 봤고요. 그리고 마침 여기 화면에 가까이 보이는 이 병솔나무를 어제는 여기 이 잎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였는데 조금 더 펼쳐지고 병솔나무 새잎들 만지면서 너무 부드럽다고 손으로 자랑까지 하는 장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그새 꽃잎을 오므린 이 무궁화가 어제는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궁화 꽃 너무 예쁘죠? 개화를 한 무궁화를 봤고요. 또 장미가 이렇게 두 송이의 꽃을 피우고 근데 이제 엄청 크기가 작아졌어요. 예전에는 꽃 크기가 이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 오늘은 어제 피었던 꽃들이 지고 그 대신에 작은 꽃망울들이 조금 더 커진 장미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토마토가 이제 막 붉은빛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보이실까요? 이제 우거져서 안 보이네요. 오늘은 하루가 지났다고 이 정도로 조금 더 붉어졌어요. 방금 땅이가 무늬 하나 잎 뜯었고요. 그럼 이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병솔나무 화분 조각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한번 수리를 해서 이렇게 이어붙인 조각들이 다행히 크게 2개만 다시 떨어졌고요. 테두리는 깔끔하게는 안 되는데 화분은 또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오래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순간접착제가 더 투명해서 깔끔하긴 한데 집에 있던 다용도 접착제도 도자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고무줄 같은 걸로 잠깐 동여매고 있으면 고정이 또 되거든요. 잘 기능합니다. 그래서 애용하고 있고요. 깨진 화분들 다용도 접착제나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드린 7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며칠 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입니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절기이지만 8월 한동안은 또 엄청난 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중에서 피양나무를 오랜만에 물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양나무에 늘어난 물주기 간격 살펴보고 또 밖으로 나가서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자랑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데려왔던 작물 식물들 중에 병충해 마른 식물들과 잘 자란 식물들 세 번째로 모아서 보고요. 또 네 번째로는 담쟁이가 지난 에피소드 141화에서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던 줄기가 마르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움직임을 발견을 했거든요. 아주 작기는 한데 작은 움직임도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일 먼저 꽃을 피웠던 루드베키아 꽃대의 씨방들이 이제 충분히 말라서 씨앗 체종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5장면들로 에피소드 142화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들여볼까요?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매일 물주기 기록하는 장면의 구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진 기록 먼저 하고 영상으로도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15개의 식물들을 물주기를 했고요. 피양나무가 물을 마시고 있고요. 7월 15일에 물주기하고 그 다음은 7일을 훌쩍 뛰어넘어서 23일인 오늘 물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장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 3, 4일 간격으로 계속 물을 줬었는데 이제는 7일 정도로 훌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흙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크기가 큰 화분으로 분갈이하게 자란 것 같은 호피향나무 먼저 보고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서 토마토 보러 가봅시다. 짜란! 여기 이 아래의 세 개의 열매도 그렇고 좀 여기도 이제 모든 열매가 녹색이 아니라 붉은빛에 훨씬 가깝게 열매를 잇고 있고요. 그리고 작물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란 반면에 마른 식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잘 자란 식물과 마른 식물들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호피향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고 분갈이한 이 상추입니다. 화분이 아니었으면 상추인지 모르시겠죠. 상추 말고 비슷한 식물도 있었죠. 60일 배추는 제가 아예 화분 흙도 덜어냈어요. 그래서 60일 배추도 꽃대가 달리기까지 해서 제가 안 돼 이러면서 꽃대도 잘라주고 진딧물도 계속 눌러주면서 방제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딧물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모두 말라서 60일 배추도 수확을 실패를 했고요. 대신에 짜란, 대파입니다. 대파가 이렇게 무던하게 많이 자랐어요. 제가 베란다 안으로 들여와서 약간 두께가 굵어지는 거는 멈췄는데 그래도 마르지 않고 조금 얇지만 이렇게 길게 잘 자라고 있는 대파가 있고요. 또 제가 가시오가피라고 소개를 드렸던 이 가시오갈피는 줄기를 잘라주고 나서 움직임이 적어져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뾰족한 곁눈을 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 녹색 줄기의 오른쪽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배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디마다 곁가지를 내면서 자라고 있는 가시오갈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여러분 병충해 잎이 모두 말라서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감자도 지지부진했거든요. 잎도 모두 마르고 여기 있던 감자도 잎이 모두 말라서 제가 좀 묵은 씨앗이었던 공심채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심채 싹들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틈틈이 자라고 있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적은 남서양 베란다에서는 대파와 토마토, 가시오갈피까지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고 있는 작물 식물들 세 번째로 갔고요. 네 번째로는 목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잎을 말리고 멈춰가는 듯 보였던 이 담쟁이 줄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시오갈피처럼 손으로 집어볼게요. 여기 약간 뾰족한 가시 같은 것이 오른쪽 상단으로 살짝 돋은 거 보이세요? 저게 이제 곁가지를 내려고 곁눈을 내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줄기를 옆으로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한 15cm 정도 되는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담쟁이의 방향 전환을 네 번째로 보았고요. 그리고 시원하지? 이제 마지막으로 잘 익은 루드베키아 씨앗을 채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씨앗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시방 줄기를 잘라주고요. 보리가 가렸어? 이렇게 잘랐고요. 오늘 날짜와 식물 이름을 함께 적은 루드베키아 병에 종이를 하나 깔고 씨앗을 한번 털어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루드베키아의 씨앗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씨앗도 굉장히 힘있어 보이죠? 어딘가의 털에 잘 묻을 것 같은 이런 끝에 약간 가시 같은 털들이 있는 이런 씨앗이고요. 이것들 병에 넣어볼게요. 여기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넣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떠서 이렇게 마쳐야겠네요. 이제 입춘이 8월 7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 사이의 장면을 담은, 그렇지만 여전히 더울 것 같은 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